파리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현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206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2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에 들어갑니다. 무려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에서는 개막식이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생강에서 열립니다. 각국의 선수단은 생강을 따라 6km 구간의 파리 곳곳을 행진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데, 통상 개막식 경기장의 경우 최대 10만 명을 넘기 어렵지만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최대 60만 명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또한 파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에펠탑, 상젤리제,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 랜드마크 주변에 경기장을 지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문화의 중심지라 하는 파리는 이번에 제대로 프랑스의 문화를 자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문화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년 전과 달라진 것은 지금 유럽 문화의 중심지 프랑스에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넘어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BTS, 블랙핑크 등의 K-팝과 오징어 게임 등 K-드라마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한류 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역량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들이 늘어나고 2021년엔 한식당이 2배로 늘어 200개를 돌파하더니 올해는 300개를 넘으면서 프랑스가 한식에 홀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인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서울이 아닌 파리에서 미쉐린 한식당에 가는 것을 필수 코스로 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리지앵들은 이미 한식에 중독되었다고 말할 정도인데, 프랑스 요리는 무겁고 기름진 게 많은데 비빔밥과 김밥 등 한식은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있다며 건강식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표방하면서 채식 메뉴를 대폭 늘렸는데, 선수촌에서도 육류나 기름진 음식 없이 오로지 채식 메뉴만 제공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수촌에는 모두가 즐겨 먹는 프렌치 프라이가 없는데, 이런 분위기에 한식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파리에 우수한 한식당 5개소에는 발효 음식을 주제로 새롭게 18종의 음식을 선보이는데, 한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라면과 떡볶이 등 분식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생강에서 한강 라면을 선보일 것이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심은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인 카르푸와 손을 잡고 올림픽 빌리지, 올림픽 주경기장, 에펠탑 인근 카르푸 매장에 팝업을 연다며 즉석 라면 조리기를 한두 대씩 설치해 한강라면을 전 세계인들이 맛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강에서 한강라면을 먹게 되는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파리 중심부에 코리아하우스를 세워 길거리와 야외 정원에 거대한 한국식 시장을 세워 떡볶이, 김치만두, 핫도그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현지에서도 맛보게 해줄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 한 중학교 급식에 한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서쪽 외곽 크루보 부아시의 부르예르 중학교는 지난 5월 정규생에게 한식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한식이 전체 학생의 급식으로 나온 것은 지난해 몽펠리에 한 중학교에 이어 2번째인데, 이날 급식 메뉴로는 닭강정, 잡채, 불고기와 고등어조림을 대신한 연어조림, 그리고 흰쌀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중학생들은 맛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학교 교장은 많은 젊은이가 한국 문화에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전쟁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과 젊은 층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깨놓은 것이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 현지에서 꼽는 것이 BTS 신의 성화 봉송입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 파리스 매치는 지난 19일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프랑스에서의 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TS의 신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파리로 향했는데, 그는 11,000명의 성화 봉송자 중 한 명이지만 그가 성화를 들고 뛰고 나서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의 입에 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매체는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군주제의 종말을 촉발했다면, 진이 235년 후인 이날에 진정한 왕자로 환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성화 다큐멘터리 감독인 크소우는 자신은 전날까지 BTS 신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며, 지난 4월 1일 그토록 한 사람 위에 많은 관중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수단이 머무는 프랑스 인근의 작은 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65km 떨어져 있는 퐁텐블로는 2만여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이지만, 여기에 위치한 퐁텐블로 궁전은 800년여에 걸쳐 증개축된 유서 깊은 건물로 198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1685년 루이 14세가 난트 칙령을 철회하는 문서에 서명한 일, 1814년 프랑스와 로마 협약이 조인된 일, 같은 해 나폴레옹을 피한 조치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도시이지만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프랑스 국가방위 스포츠 센터가 있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훈련 캠프로 탐을 했습니다. 프랑스 국가방위 스포츠 센터는 군사부지 위에 지어져 보안이 철저하고 프랑스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까지도 훈련을 받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곳은 훈련 캠프로 삼기에 최적의 곳이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중국이 관심을 보였지만 퐁텐블로가 최종 선택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퐁텐블로는 프랑스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는 문화강국 한국선수단을 유치했습니다. 퐁텐블로에서는 한국선수단의 캠프가 확장되자 주민들 전체가 환영하며 시 차원에서 한국 행사를 연이어 펼쳤습니다. 지난 2월 한국문화 쇼케이스 전시회를 하고 3월에는 한국훈련 캠프 설치를 기념해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린다며 김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수업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한국영화제, 청소년쇼, 한국문학 전시가 열렸는데 또한 이곳에서 한식, K-POP 커버 댄스, 한국어 등의 수업은 정원이 꽉 찰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고장이라 불리는 퐁텐블로는 한국의 문화로 가득 찼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더욱 각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군대를 가치에 대한 BTS진이 성화봉송에 참여해 파리올림픽 위상을 높여주고 프랑스 군부대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한국 선수단이 머물면서 과거 프랑스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한 한식당에서는 프랑스의 한국전 참전 용사 및 유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전쟁이 74년이 지난 후에도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데 한국이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문화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은 전쟁을 통해 지켜낸 민주주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최근 국내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행보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퍼진 영상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울어진 문과 간이벽, 언제 내려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천장, 구멍난 벽, 시멘트 벽돌 앞에 놓인 간이 침대, 집이라고 믿기지 않는 이 공간 속에 돋보이는 자랑스럽게 걸린 태극기였습니다. 1952년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한국전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참전용사가 바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풀려나 한국전에 다시 참전했던 그는 온갖 순환을 겪어오며 자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하나, 가난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역시 고령의 나이로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으며 그의 삶은 지독히도 힘들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집에는 표창장과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이 보여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한국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수십 년 동안 무더운 여름을 보냈을 그에게 에어컨을 비롯한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된 전기세 일부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피땀, 청춘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설 때라며 과감한 지원을 결정하였고 그가 한국전 참전이라는 위대한 노고를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인프렛이라는 기업의 소속으로 꾸준한 사회 공헌을 해오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피부암에 걸린 참전용사가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시급히 화장실 개선 후원을 진행하였고 이에도 한국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까지 수백,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 필요한 금전과 물품, 의료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인프레시가 이런 행보를 이어오는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한국전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활동에 동참을 원하며 후원 창구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25 참전 용사분들에게 후원되는 특별한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이 볼캡과 티셔츠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착용 가능한 이 굿즈를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며 그 명단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많아질수록 한국, 태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까지 각국의 참전 용사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참전국 16개국을 통해 더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썰멍이었습니다.